안녕하세요. 균이파파 인사드립니다. 벌써 단풍들이 많이 지고 낙엽들이 많이 떨어지는 가을이네요. 가을. 지금 저는 무주에 왔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오래간만에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떻게 라이딩 재밌게 잘 하고 계신가요? 올해도 작년과 그랬듯이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재미나고 안전하게 바이크 즐기고 한 해를 보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바라고요. 늘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 간략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돈에 대한 입장과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여러 책들 중에 단연 경제 관련 서적이 제일 많고요. 또 근 세 달 동안 지금 한 8권 정도의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5권 정도가 바로 경제 관련 책입니다. 그만큼 지금 제 관심사가 경제, 돈과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투자를 하기 전에는요, 돈에 대한 입장, 어떠한 입장이었냐면, 야, 돈은 필요하긴 해. 근데 돈에 너무 매몰되면 안 돼. 응? 그냥 적당하게, 그냥 욕심내지 말고 살아야 돼. 그렇게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긍정적인 의미로 본다기보다는 돈에 대한 이야기나 어떤 돈에 대한 내용들을 회피한다든가, 아니면은 분명히 돈은 갖고 있으면은 나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은 맞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부정적으로 살펴보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릴 적에 지금도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6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좀 칭찬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그때 도덕 시간이었거든. 도덕 시간에 돈과 관련되어진 주제로 선생님이 수업을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돈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한번 써봐라 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글쓰기를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돈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 이렇게 쓰니까 선생님이 나를 칭찬했단 말이야.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 돈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 라고 제가 썼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이 이렇게 진짜 내 옆에 와가지고 내 머리를 막 쓰다듬고 막 친구들한테 이제 엄청 큰 소리로, 야 진짜 너무 잘 썼다고, 너무 올바른 생각이다 라며 칭찬을 해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칭찬을 받았던 생각은요, 제가 나이가 40일 때까지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 왜? 돈을 많이 가지려고 사람은 더 욕심을 부릴 거니까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 라는 생각을 40대까지 가졌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생각이 지금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구나 라는 입장으로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죠. 당시에 제 생각 전체가 틀렸다고는 보지 않아요. 다만 바뀐 게 있다면, 돈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 욕심을 부려서라도 많이 가지면 좋다. 대신 그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는 데 있어서 저한테 요즘 굉장히 큰 감명을 주고 있는, 뭔가 깨달음을 주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관념을 눈뜬 지 얼마 안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 관련 책들을 찾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김승호 씨가 쓴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제가 정말 감명을 크게 받았어요. 우선 돈이라고 하는 것, 돈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찰나 그 책을 보게 되는데, 그 책의 초반부부터 제 머리를 탁 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도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 돈도 사람처럼 감정과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내가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돈이 나에게 반응하는 것이 다르고 다가오는 것이 다르고, 또 내가 내 돈과 타인의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돈은 나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었어요. 돈을 인격적 속성을 가진 존재로서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신박하기도 했고, 돈을 이렇게도 볼 수 있는구나. 그러니까 돈을 단순히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는 인격체로서 그렇게도 살펴볼 수 있구나, 신기하기도 하면서 돈을 내가 그렇게 대해야겠다. 결국 돈을 번다는 것, 그 돈을 번다는 것 자체도요, 내가 뭔가 인격적으로 나의 성숙도,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시선, 이것이 어떻게 정립되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돈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도 그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올바르고 건강한 정신과 생각을 가졌을 때 비로소 돈은 나에게 유용한 가치 있는 인격체가 된다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좋지만요, 그 돈을 버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을 올바르고 돈을 땀을 흘려 번 돈은 나에게 커다란 무기가 되지만, 돈을 악한 방식으로, 나쁜 방식으로 또는 손쉽게 번 돈은 나에게 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 진짜 무릎을 치게 되더라고. 그래서 요즘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부를 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부를 더욱더 읽어야 되는 그 목적, 그 어떤 방향성, 그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제 안에 있는 종교적 속성, 종교심, 이거와 그 결부시켜서 제가 갖고 있는 부, 하지만 이 부들은 오로지 나의 개인적인 능력과 역량으로 번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은혜도 있을 것이고 운도 있을 것이고 많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나의 역할과는, 나의 어떠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회 현상에 따른 혜택도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게 되면은, 내가 부를 확장하게 되면 그 부를 정말 세상의 어두운 곳, 세상에 헐벗고 굶주리고 무너진 곳, 이런 곳들을 다시금 살리고자 하는 그런 부의 목적으로서 많은 부들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다, 또는 어떤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뭔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부의 규모를 확장하고자 하신다면 그 확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 되십니까? 우리가 이거를 고민해 봐야만 될 것 같아요. 왜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만 우리의 삶이 보다 더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